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녹화를 새로 떠가지고 재업로드 올립니다. 여러분들도 살면서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소리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론 헛소리인데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 양심적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사람이 무려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라는 건 저도 이제 오늘 거의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것도 잘못된 건데 이제 무죄를 판결받았길래 제가 뉴스를 긴급히 전해드립니다. 이제 A씨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훈련에 불참한 것은 사실이지만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전쟁을 위한 군사훈련에 참석할 수는 없었다. 내 개인의 신념에 따른 행위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똑똑한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게 판에 박힌 헛소리라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는 구름 위에 있는 이상세계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이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무척 많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으로서 이들을 바라볼 때는 실로 안타까운 부분이죠. 사실 이제 이런 걸 보면 현 사법부라든지 일부 판사들의 수준에도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출되지 않은 오만한 권력, 시험 패스하는 기술은 뛰어났을지 몰라도 세상을, 사회를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측면과 배경 지식에 있어서는 문제점이 있는 판사들도 많다는 소리입니다. 이런 건 심각한 문제점이죠. 관련 기사에 대한 그 댓글창의 그 성별 비율을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안타깝게도 남자 91%에 여자 9%, 이걸 보니까 진심으로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다행히도 대중들의 여론은 정상적이었습니다. 또 누군가 혹자는 이제 방금 그 비율 정도면 대중 여론이 아니라 남성 여론 아니냐고 또 일침을 해주셨는데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수준 높은 좋은 배플들을 제가 몇 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대중 여론이라도 수준이 높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오히려 이분들이 판사보다 수준이 훨씬 더 높더라고요. 내용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잘했네. 우리 아들이 군에 있는데 이제 군대 갈 애들도 없어지겠다. 여호와의 증인들 정말 대단하다. 사이비 종교의 희한한 논리로 병역 거부 무죄를 만들어냈으니 이제 종교 가진 사람들은 병역 거부나 예비군 훈련 거부하면 되겠네. 추천이 1000개고 반대가 30개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여기 이제 격하게 이제 판사를 비판하는 분도 계세요. 이제 이런 미친 판사가 다 있다니 누구는 전쟁하고 싶어서 군대에 입대하나 가족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 이런 모질이 판사들을 제거하라. 우리는 휴전국입니다. 전쟁을 좋아하는 군인이 있을까요? 목숨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전쟁은 옆집에서 대신해 줍니까? 개인주의를 너무 인정하네요. 단 2줄에 불과한 댓글들이지만 정말로 핵심적인 내용의 그 맥을 꿰뚫고 있습니다. 판사님들보다 훨씬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죠. 이거 정말 웃긴다. 예비군 훈련 양심 에라이 나쁜 인간아. 그리고 좌파 정부와 나라의 기강을 급속도로 너무 무너뜨리고 있다. 경제, 국방, 외교, 내수 모두 무너지고 있다. 나라가 있고 종교도 있지 이 나라는 누가 지키노? 희한한 논리네. 그럼 병역 의무 이행하는 사람은 폭력이 좋아서 의무를 이행한다는 거냐? 점점 미쳐가는구나. 군대 가기 싫으면 이 나라를 떠나라. 개같은 변명하지 말고 이래. 또 C8 이렇게 또 욕을 해놓으셨습니다. 자, 그럼 명랑이라는 영화에서도 보듯이 국난이 있을 때마다 살생을 금기시하는 승려들조차 국난이 있을 때마다 칼과 창을 들고 일어섰다. 세대 간의 갈등, 계층 간 갈등, 갈등 이념과 이념의 갈등, 사회를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확대해서 니 편 내 편 만들어 지들 권력을 유지하려는 좌빨이들의 세상이다.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부조리와 부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 문재양 정권을 이제 또 비판하는 댓글. 다들 가고 싶어서 군대 가나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가는 건데 결국은 본인 양심, 이기적인 양심을 지키고자 안 가는 거라는 생각만 드네요. 100번 맞는 말이죠. 전라도와 좌파 간첩들이 나라를 다 망친다라고 또 이렇게 격한 말씀을 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에라이 이 미친 법원 판사도 요즘은 정상이 아닌데. 그리고 이 정도면 사법 적폐지. 판사들 정신감성부터 받게 하는 게 좋겠다. 이게 정말 탄핵감 아니냐. 대구에 입대 7일 남은 입영 대상자입니다. 이런 글을 볼 때마다 억울하지만 나라 잘 지키다가 오겠습니다. 또 이렇게 기특한 댓글을 달아준 어린 동생도 계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은 참 제가 좀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군대를 늦게 가가지고 예비군을 30 넘어서도 나가고 있습니다. 34살인데요. 올해 마지막이긴 한데 동원훈련할 때 3일이면 100만원 들어갑니다. 하루 사람 쓸 때마다 25만원, 30만원씩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전문 그 약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써야 되나봐요. 본인의 가게에. 동원훈련 한번 3일 갔다 오면 100만원씩 들어가는데 나는 그러면 사람 죽이는 전쟁이 좋아가지고 예비군 나가는 사람이냐? 신념이든 종교든 국방의 의무든 누구나 해야 되는 거지 왜 누구는 안 가도 무죄고 나는 가야 되고 이런 거냐? 솔직하게 그냥 나가기 싫은 거잖아? 아니 대통령 하나 바뀌더니 무슨
땡땡땡 양심적 병역 거부 이딴 거 인정이나 해주고 시키는 대로 군대 간 사람들만 뭐 바보병신 만들고 아 진짜 지긋지긋하다 쓰레기 같다 또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좀 참 와닿는 댓글이더라고요.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예비군하고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뭐 바보라서 갔다 왔습니까? 다 하기 싫고 다 거기 가면 힘들고 눈물 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국가를 위해서 남들도 다 갔다 왔으니까 나도 간 거지. 예외를 인정해 준다고 하면 누군들 그 힘든 곳에 가고 싶었겠습니까? 이런 거는 우리 솔직히 군필 남성들의 무거운 어깨 위의 부담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남녀노소를 떠나가지고 누구나 다 인정을 해주셔야 되는 또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수백만 예비역 여러분,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양심적 예비역 거부해가지고 귀찮은 예비군 훈련 합법적으로 면제받고 수백만 건의 소송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게 함으로써 이 개같은 헬조선의 법원을 업무 마비되게 합시다. 나는 양심이 없어서 미안합니다. 군필자와 예비군 소집에 응하시는 모든 분들 양심이 없으신가 봐요. 나는 비양심이라서 교통비 2,000원 받고 저 멀리 예비군 훈련까지 다녔었나 봅니다. 또 이렇게 자괴감이 들어서 또 이렇게 이제 안타까워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렇듯이 무책임한 판사님들이 경솔한 판결을 한번 내려버리면 이렇듯 그 사회에 미치는 파장과 영향력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라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위화감과 갈등을 조성한단 말입니까? 진짜 심각하죠. 정말 견제 없는 권력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법부라는 것도. 완벽한 사람을 어떻게 뭐 시험 하나만으로 뽑겠냐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일부 혹은 상당수의 판사들을 보면 그 자질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도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9번째 사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폭력은 무조건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폭력이라는 게 정말로 무조건 나쁜 걸까요? 하지만 그 폭력과 물리력이라는 것에도 바로 품격의 차이, 성질의 차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함부로 주변 이웃들에게 시비를 걸고 양아치 깡패짓거리를 하는 건 바로 저질 물리력입니다. 나쁜 폭력이죠. 그런데 반대로 가족과 공동체, 사회를 지키고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필요악 차원에서 동원되는 물리력이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고등 물리력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인류 만사가 100분 토론만으로 모두 척척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전쟁도 없었겠죠. 하지만 역사의 교훈은 그렇지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평화 속에 있기 위해서 평화로울 때 동맹을 만들고 전쟁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곳은 꿈속 이상사회가 아니라 냉엄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자유대한민국을 효과적으로 지키기 위해서는 미국, 일본, 유럽 등 자유진영 국가들과의 연대를 공고히 하고 평소에도 우리의 체력과 실력을 갈고 닦고 키워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유명한 학자입니다. 우리 법대를 다니는 학생들은 1학년 햇병아리 법학도 시절부터 누구나 다 배우는 말입니다. 바로 법학자 예링이 했던 말인데요. 강제력이 없는 법은 타지 않는 등불과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법과 규율에 강제성이 없다면 여러분들 누가 그걸 지키겠습니까? 아무도 법을 지키지 않을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주운전을 했는데 이제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그게 불법은 불법이지만 아무런 처벌과 벌금도 내리지 않겠다. 뭐 운전면허증에 벌점도 안 주겠다 이러면 누가 음주운전을 안 하겠습니까? 물론 저같이 뭐 원래 술을 안 먹는 사람들은 음주운전을 안 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음주운전이 불법은 불법이지만 처벌은 안 하겠습니다라고 정부가 만약 발표를 해버리면 어쩔 수 없이 음주운전의 발생 비율은 높아질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꿈속에서 사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 산다니까요. 아무도 이제 법을 지키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 사회에는 언제나 바보와 양아치, 깡패, 그리고 철부지 이상주의자들이 뒤섞여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혼재되어 있죠. 진짜로 똑똑하고 강인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두 번 그들의 헛소리에 귀를 기울여주긴 기울여주되 그러고 안 되면 설사 두들겨 패서라도 그 어리석은 사람들을 바른 방향으로 끌고 가야만 합니다. 그게 바로 진정으로 똑똑한 사람, 깨어있는 사람으로서의 의무이자 또 귀족정신, 엘리트주의, 진정한 엘리트주의입니다. 소신이 없다면 그 사람은 엘리트라고 볼 수 없습니다. 사회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을 약간의 욕을 먹어가더라도 하는 것이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추진을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엘리트, 진정한 의미의 사회 지도층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이웃나라 일본에서 이제 원래는 조선인이었죠. 일본에서 이제 일본으로 건너가가지고 극진가라데를 창시한 그 최영의 선생이라는 무술가가 있었는데 옛날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의 없는 주먹은 폭력이다. 그러나 힘없는 정의는 무능이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정의에 힘이 없으면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이 느껴지십니까? 법학자 예링 혹은 무술가의 이 격언이 느껴지십니까?
자유대한민국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한 선과 그 선을 넘어서는 자들에게 가해지는 강제력이 필요합니다. 강제력이 없는 법은 타지 않는 등불과 같습니다. 세상에는 100가지가 넘는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고 100가지가 넘는 생각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일정한 규칙이 존재하죠. 그 규칙을 수호하는 정치인과 국가 리더에게는 일정 수준 이상의 남성성과 소신이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한 순간에도 물리력의 사용을 주저하고 겁먹고 물러선다면 끊임없이 분탕 세력에게 온 나라가 휘둘리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데 써야 될 동력을 낭비하고 내부 갈등을 종식시키는데 불필요한 힘을 낭비하게 되는 것이죠. 태생적으로 소심하고 선량해가지고 타인에게 해를 못 끼치는 사람들이 흔히 있습니다. 그들에게 여러분들 과감성이 부족한 그들에게 부족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용기도 용기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대상에 대한 철저한 증오심, 확고한 개인 철학의 부재입니다. 확고한 가치 판단력과 철학이 부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정말 물리력까지 동원해도 되나라고 자꾸 망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또 한국당 지도부, 대한민국의 좌우파를 막론하고 모든 대한민국 정치 지도부들에게 정말로 부족한 덕목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 평화냐 전쟁이냐라고 철부지 좌파들이 즐겨 쓰는 이분법적인 논리는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평화와 전쟁이냐라는 단어에서 평화를 선택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로 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평화로운 시대에 동맹과 우방을 만들고 전쟁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금 땀을 흘려두면 나중에 피를 덜 흘리기 때문입니다. 피를 흘리는 것보단 땀을 흘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대한민국 내부에는 각종 사회학, 암세포들, 분탕 세력들이 판을 치면서 거짓 선동을 일삼고 국민들의 세금을 빼먹고 조직적으로 시위를 벌여대는 수많은 무리들이 존재합니다. 이들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의 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치인들, 사회 지도층이 무엇보다도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리더십이 현재 한국 사회에는 많이 부재되어 있죠. 사회의 근간과 뿌리를 지키라고, 자유대한민국의 근간과 뿌리를 지키라고 우리 국민들이 세금 주고 정치인들에게 권력을 위임한 것입니다. 이 이치를 모른다면 그 사람은 리더와 정치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대한민국 사회의 수많은 리더와 지도층들은 바로 이런 확고부동한 정치 철학이 거세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보다 무능한 자들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큰 비극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도 다수 대중이 어리석은 방향으로 운전대를 꺾어버리면 함께 절벽 끝으로 휩쓸려서 싸잡혀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있는 눈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깨어있는 냉정한 이성의 눈으로 세상을 똑바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영상이 제가 좀 너무 흥분을 한 것 같고 볼륨이 지나치게 길어진 것 같아가지고 영상 분량을 절반으로 쪼개가지고 좀 더 이제 함축적으로 이렇게 간결하게 영상을 다시 이렇게 재녹화해서 업로드해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좋게 봐주시고요. 여러분들도 힘차게 남은 오후 일과를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을 빌려서 이렇게 녹화를 했네요. 수고하셨습니다.